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이 피드백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,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? 저는 실패와 그 실패를 한 사람의 정체성을 분리시켜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결국 이 실패가 나라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이 실패를 되게 극복하기 어렵고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. 특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피드백 중에 가장 큰 게 타고난 재능, 이 아이의 어떤 타고난 역량, 어떤 선천적인 것들에 귀속을 시켜버리는 일이겠죠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이 실패를 했을 때 이 실패와 이 실패를 한 원인을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러면 이 실패의 원인이 너라는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가 선택한 일, 너가 바꿀 수 있는 일. 그럼 예를 들면 네가 선택한 어떤 노력의 양, 네가 선택한 방법, 그리고 네가 선택한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, 이 세 가지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패라는 결과가 나왔다. 다만 이 실패라는 결과는 네가 바꿀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건 뒤집어서 네가 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변화시키고 개선한다면 충분히 이 결과도 바꿀 수 있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전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뭐 창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한 시대가 올 텐데, 결국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,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아주 부자인 알리바바 마윈 이런 사람들은 뭐 7번, 8번을 실패를 했고 하버드에 수도 없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. 하지만 그 사람이 결국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 실패를 어떻게 회복 탄력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회복을 하느냐였던 거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조금 아이들에게 주면 좋을 만한 피드백들을, 그 예시들을 제가 이 책에 나왔던 것 토대로 얘기를 드려보자면, 예를 들어 시험을 보고 왔을 때 아이가 시험 성적이 잘 나왔어요. 그러면 시험 성적이 오른 건 네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. 과제를 밑줄 그어가면서 몇 번씩 읽었지. 아, 그게 효과가 있었구나. 이런 식으로 아이의 노력 자체에 칭찬을 하면서 동시에 이 아이가 선택한 방법, 전략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면 이 방법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죠. 예를 들면 또 다른 경우에 과학 수업에서 어려운 과제에 도전했다는 게 훌륭해. 연구하고 구상하고 부품을 사서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말이야. 그걸 통해 넌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야. 즉 도전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동시에 이 아이의 노력,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인내, 그 과정의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아이는 오히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 도전하고 동시에 그 어려움을 인내하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건설적인 피드백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,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가 실제로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도움닫기를 제공하는 것,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아이가 A라는 관점에서 조금 이거를 어렵게 바라본다면 좀 어른들의 지혜를 토대로 B라는 관점으로 바꿔서 좀 관점의 전환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 이 관점의 전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. 이 책의 예시를 들어보자면, 전에 아빠가 지루한 일일수록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? 뭐 이 숙제가 딱 그런 거 같대. 네 집중력을 다 발휘해보렴. 숙제를 다 할 때까지 네가 잘 집중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. 정말 재미없는 숙제를 집중력을 기르는 어떤 배움 또는 그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좀 재미있게 바라보게끔 하면서 이 아이가 지루함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캐럴 드웨 교수는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가짜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이제 성장 마인드셋이 오로지 노력만을 강조하는 거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면 결국 이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단한 노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. 그건 일부예요. 결국 이가 부단한 노력이 기반이 돼야 되지만 동시에 그 위에서 좋은 방법, 훌륭한 전략이 덧붙여줘야 되고,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나 도움을 통해서 어떤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것, 본인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잘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,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노력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동시에 아이들이 선택한 방법이나 전략의 관점에서 이 방법은 좋았고 이 전략은 좋았지만 이 전략은 좀 부족했어, 이런 식으로 방법이나 전략이라는 것이 결과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두 번째로, 무조건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. 이제 노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,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노력은
일부일 뿐이거든요. 사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선택한 전략이나 방법,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했는지도 같이 가미가 돼야 되고, 그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, 아이가 예를 들어 노력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. 그렇다면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하되 이 결과가 왜 부족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 노력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, 이제 동시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이나 방법, 그리고 과정에 대한 피드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. 과정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, 그게 아이들의 배움이나 성장, 성취와 다 연결되어 있을 때 되게 유의미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였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의 피드백이 밸런스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. 세 번째,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. 아이들한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피드백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 이 아이가 실제로 뭔가에 도전하고 뭔가를 잘 해내기 위해선 그냥 그런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보다 실제 내가 잘 해낸 성취 경험, 성공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 부모님들이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무작정 피드백을 해주기보다는, 아이가 실제로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그런 성공 경험이나 성취 경험을 지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, 동시에 그런 성공 경험과 성취 경험에 대해서 이제 의식하고 아이 스스로 자신감의 근거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이제 성장 마인드셋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. 특히 이 마인드셋이라는 책은 저도 읽으면서 정말 큰 의미와 배움을 많이 느낀 책이라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해드리고요. 오늘 컨텐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